대략적인 시험관 과정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잖아요. 보다 준비된 인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산부인과 임상전담 간호사 서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 산부인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산부인과 교수님들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난임과 생식내분비 진료를 맡고 있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임상연구 강사 김남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뽑기통 안에 산부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자유롭게 뽑아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꼭 본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그러니까 인유두종 백신,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아무래도 뭔가 노출이 되기 이전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성경암이 있기 전에 가다실 국가 백신을 맞는 경우에 자궁경부암 같은 질병의 예방이 한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어린 나이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는 만 12세에서 가다실 이제 국가는 아니고 사가까지 무료 예방 접종 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지원 사업이 확대가 돼서 17세까지는 무료 예방 접종 지금은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추가로 만 26세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기라면은 이제 효과적이기도 하고 이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때 예방접종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난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고 또는 심지어 인유두종 바이러스 한번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백신이 여러 종류의 아형을 같이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맞을 생각이 있으시면 맞는 게 예방 효과는 있으니까 언제라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마저 뽑아볼게요. 난임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라는 질문인데, 난임은 너무 많은 원인들이 중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밝히지 못해서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한 원인불명 난임이 사실 제일 많기는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원인들은 최근에 많은 환자군들을 보면은 크게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성분 측의 요인이 되는, 그러니까 정자의 운동성이나 수나 아니면 이런 데 문제가 되는 남성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녀 난소 능력이 너무 낮아 있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난소능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그동안 꺼내 쓴 게 없어서 난소에 이제 너무 많은 예비력이 있다는 얘기는 배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배란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 이외에는 흔하게 알고 계시는 근종이나 자궁 내막종 이런 것처럼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나팔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이번 질문은 대략적인 시험관 과정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시험관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난임 시술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관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시험관이니까 밖에서 이제 정자, 난자를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 과정이 일어나려면 일단 난포를 많이 키워서 난포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시험관 과정은 난포를 키우기 위해서 배에 자가 주사를 맞아요. 난포를 키울 수 있게 하는 호르몬 주사들을 환자가 자가로 배에다가 투여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주사침이 굉장히 작고 가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자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배란기가 되기 전까지 생리 시작 주기로부터 3일째나 아니면 그 전 주기에 시작하는 시술들도 있고요. 난포를 주사를 맞고 많이 키운 다음에 3, 4일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고 체크를 해서 약을 추가를 하게 되고, 난포가 배란이 되기 전에 수면 마취를 통해서 난자 채취라는 시술을 통해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키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를 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부화를 시키는 과정, 그래서 배알을 생성을 해서 배알을 이식하는 과정까지가 시험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시험관이 말하자면 난임 시술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잖아요. 네. 그 전에 다른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다가,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표현이다 보니까 실제로 난임 부부들한테 좀 되게 생각 없이 시험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되게 힘들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육 주사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임신 8, 9주까지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먹는 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고령 출산 이후 몸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있는 만큼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디스크 조심하고 관절 조심하고, 그래서 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임신 중에 혹시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겼다 하면은 임신 후에 만성으로 당뇨나 고혈압이 이어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은 꼭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산후조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고령 임신, 고령 출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뭔가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청소년이 산부인과 방문을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은이라는 질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혼 여성 1,300명 중 81%, 그리고 청소년 700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보다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84%면 굉장히 많은 수네요. 네. 선생님은 산부인과 자주 가셨었나요? 산부인과 의사 아니요, 하기 전에. 그 의사하기 전에 갈 일이 저도 없었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전 연령층에서 산모 아닌 사람들은 다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폐경후 출혈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시려고 하고, 거긴 젊은 사람 가는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청소년이 산부인과 방문을 더 안 하게 되는 이유들은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초경을 시작하고 8년 이내에는 뇌하수체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아니면은 생리 양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아주 심한 생리통이 있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땐 원래 다 그런 거야. 어릴 때는 나중에 20살 넘으면 괜찮아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산부인과를 아기 낳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양한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월경 또는 이제 생식과 관련된 거, 생식 생리와 관련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좀 내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어떤 난소 혹시 혹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가는 게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속 안에 장기들이 다 있거든요. 난소와 자궁은 전부 다 이 복부 안에, 바깥에 노출되는 장기가 외음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있더라도 빨리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너무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받게 되는 검사와 진료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경우는 생리불순이나 생리가 없어서 오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환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들은 호르몬 검사라고 부르는 혈액 검사들을 체열을 하기도 하고, 진료들에 관련해서는 신체 진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은? 이라는 질문이고요. 뭐 이제 흔히들 자궁 경부암 주사로 알고 계시긴 한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작용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 예를 들면 뭐 접종한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뭐 붉어지거나 아니면 뭐 전신 반응으로 열이 잠깐 그날 난다든지 뭐 어지럽거나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백신 항상 모든 거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맞고 15분 정도는 병원에서 보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자면 그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 그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자궁 경부암이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주사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뭐 구강암 아니면 뭐 비인두암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볍게는 생식기 사마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다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저도 맞아본 적이 있는 주사고, 용량이 조금 커요. 가다실이 2cc 정도 되는 주사인데 이게 조그만 어깨 삼각근이라는 작은 근육에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사를 맞을 때 조금 통증이 있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한 번 더 뽑아보시고. 네,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이번 질문은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해야 하는 시기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네.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리를 시작했을 때, 월경이 시작됐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생리 때. 근데 뭐 예를 들면 증상이 있거나, 뭐 증상이라면 생리가 과다하거나 너무 불규칙하거나 뭐 증상이 있을 때 내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양한 시기들이 있는데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을 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경을 처음 시작해서 월경에 불편한 게 생겼다거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월경 과다가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을 거고요. 어린 나이에도 뭐 질염이나 아니면 분비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충분히 유아기에도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질문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서 갖춰야 할 임신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는? 이라는 질문이고요. 임신하는 나이가 조금씩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무조건 젊은 나이에 임신하는 것보다 준비된 임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 임신을 뭐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임산부 본인도 이제 뭐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고령 임신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임산부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케어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시험관의 효과성은인데 강지은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난포가 터지는 주사까지 맞았으니까 임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관의 임신율 자체는 30% 전후를 웃돕니다. 시험관은 1차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4차 정도 시술을 했을 때 한 번 되는 게 평균적인 임신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차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시험관의 효과성은 일단은 그래서 확률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정도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확률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몇 차까지 시도를 해보신
계실까요? 한 3개월에 한 차 정도가 평균적인데 아니면 좀 빨리 아무리 한다래도 2개월에 1차가 가장 평균적이니까 대개는 1년 정도 기간 안에 4차나 5차 정도가 최대 맥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차, 12차, 13차까지 간다는 얘기는 2, 3년 넘게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험관의 임신율 30%긴 하지만 그렇게 12번씩 했는데 13번씩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또 자연 임신이 되신 케이스들이 아주 몇 년 만에 간혹가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률적인 부분은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뽑기를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산부인과 관련된 고민을 전문적인 지식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오늘 두 분 다 어떠셨는지. 일단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답변을 하면서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좀 미리 예습하게 되는 경향도 있네요. 사실은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왜 진료를 안 보셨어요? 아니면 왜 그전에는 안 가보셨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계속 질문들을 보면 산부인과 가기 너무 힘들어요? 산부인과에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아니면 검사할 때 아픈가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검진이나 아니면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진료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주 연세의료원 조떼꾸알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주 연세의료원 조떼꾸알.